제가 준비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 다들 방학해서 집에 있으시죠? 덥고 습한 날씨에 그리고 아이들 방학까지 다들 무사히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잦은 폭염주의보로 집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셨죠. 아이들과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집안 환경에 더욱 신경 쓰실 텐데 청소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아이들이 손이 자주 닿는 화장실, 바닥, 주방도 깨끗하게 관리되려면 더욱 좋겠죠. 깨끗하게 관리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여름철 곰팡이와 세균, 물때 등 여러 오염 물질을 깨끗하고 매일 하는 청소, 몸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안전한 세제이니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 정보를 몇 가지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활용할 세제는 아메이 홈 제품입니다. 그러면 아메이 홈 제품군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A8 세탁용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DC 드랍스 주방 세정용 제품, 그리고 LOC 표면 세제용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 청소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은 LOC 표면 세정용 세제들로 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그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와 욕실 세정제, 그리고 주택용 연마 세정제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메이가 미국에서 1959년에 친환경 세제로 시작된 회사라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LOC 다목적 세정제는 아메이 최초의 제품으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50여 개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메이 홈 LOC라고 되어 있는데 LOC는 액체 유기 농축물, 영어로 리퀴드 오르가닉 컨센트레이트의 약자로 우수한 효과, 뛰어난 생분해력을 자랑하고 있고 자연 유래 성분들을 함유해서 강력한 세정 기능은 물론 지독한 냄새와 피부를 자극하는 잔여물도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더러움의 정도에 따라서 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닦은 자국 또한 남지 않아서 두 번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에 따른 용도가 보기 좋게 나눠져 있거든요. 앞에 화면으로 돌아가서 보면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는 바닥, 벽, 목재, 탁자, 수납장, 선반, 그리고 가정용품에 사용할 수 있고 욕실 세정제는 욕실 내부의 세라믹 타일, 섬유 유리, 도자기, 그리고 욕실 내부의 샤워기, 샤워 부스, 욕조, 변기 외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용 연마 세정제는 가정용품과 욕실 내부의 샤워기, 샤워 부스, 욕실 변기 외부, 크롬 장식류, 자동차 휠, 부엌의 가스레인지 상판, 싱크, 스테인리스 가전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먼저 사용법을 확인하시고 제품에 맞게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표면 세제용 제품은 아닌데 저는 오늘 바이오캐스트 섬유 표백제도 같이 청소에 활용을 해볼게요. SA8 바이오캐스트 섬유 표백제인데 세탁 시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흰 옷은 희게, 색깔 옷은 선명하게 해주는 세탁 세제입니다. 산소계 표백제로 오늘은 청소에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염소계 표백제, 산소계 표백제라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염소계 표백제는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게 주요 성분이고 염소가 들어가 있는 알칼리성 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락스가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산소계 표백제보다 표백력이 강해서 탈색이 될 수
있고 살균, 탈취 작용이 있어서 그리고 값이 싸서 욕실 청소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장갑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계 표백제와 같이 사용하시면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염소 가스까지 발생을 해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엄청난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주의점을 꼭 지켜서 사용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이제 산소계 표백제는 주요 성분이 과탄산 나트륨입니다. 보통 과탄산 소다라고 해서 마트에서 따로 구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세제라고 해서 요즘 과탄산 소다를 활용한 청소 방법이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어서 필요하신 많이 찾아보실 수도 있으신데 활성산소를 발생시켜서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파괴시키는 방법이고 약 알칼리성이고 살균 작용을 해서 4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는 세탁 효과도 증대되고 살균 효과도 증대됩니다. 그래서 살균과 표백 효과 때문에 오늘은 청소에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세제를 선택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보통 대부분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안정성, 환경 친화적 제품인지 그리고 세제의 기능이 뛰어난 세척력, 가성비 등을 꼽으실 텐데요. 이 네 가지 앞에 말씀드린 표면용 세정제 제품 네 가지와 표백제 제품 네 가지 모두는 이렇게 바이오 캐스트 포뮬러와 쉐이퍼 초이스 인증 마크를 다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크를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 안정성, 기능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 제품인지를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바이오캐스트 포뮬러 인증 마크는 아메이만의 독자 개발 포뮬러이며 아메이가 인정하는 마크입니다. 그리고 고농축으로 적은 양을 사용해도 충분하며 일반 제품 대비 포장재 사용을 줄여서 환경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포장재를 아낄 뿐만 아니라 운송 시 발생하는 비용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이며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피부과 테스트를 통해서 소중한 가족을 위해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이퍼 초이스 인증 마크가 있는데 이건 세계적 건의 기관인 미국 환경보호국의 전문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만 부여되는 인증 마크로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 대비 까다롭게 선정한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임에도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고 고농축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서 환경 부담을 덜고 가성비가 뛰어나고 세제 잔여물도 남기지 않고 성능과 성분도 인증받은 안전한 제품이니 마음 편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몸 편하게 실생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진이 몇 가지 첨부되어 있는데 좀 혐오스러운 혐짤이 몇 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진부터 한번 볼게요. 이건 세탁조 오염된 사진인데요. 앞에 두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가져온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은 실제로 실행해 보시고 저한테 후기를 남겨주신 사진을 제가 첨부했거든요. 이게 이제 습하고 더운 요즘 여름 날씨에 혹시 빨래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는 않으세요? 냄새의 이유가 일단 오래 모아둔 세탁물, 이게 모아서 빨려고 모아둔 세탁물,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습한 곳에서 오래 말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균이 번식해서 나는 냄새이기도 하지만 세탁기가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래 후에는 세제통과 세탁기 문은 열어서 습기를 없애주고 정기적으로 세탁조 청소를 해주면 좋겠죠. 요즘 나오는 세탁기 모델들은 자체로 세탁조 청소 기능, 살균 소독 기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밑에 보시는 것처럼 표백제를 종이컵 반컵 그리고 다목적 세정제를 두 뚜껑 제품의 용기 위에 있는 뚜껑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거기 두 뚜껑을 세제통에 넣지 마시고 세탁통에 바로 넣으시고 온수로 물 수위는 최고 수위로 해서 세탁만 한번 돌려 보시고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헹굼과 탈수를 해주시면 밤새 불려져 있는 때가 분리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이제 탈수를 해도 그 오염 물질이 계속 나온다고 보이면 이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조 청소 서비스를 따로 이용하시면 유료로 이용을 하시면 그 기사분들이 아메이 세제를 사용한 세탁기는 세탁조 오염이 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만큼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기사님들이 따로 얘기해 주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냄새가 빨래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강한 향의 섬유 유연제로 덮는 게 아니라 잔류물을 남기지 않는 깨끗이 헹궈지는 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가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지 후드망을 제가 저희 집 걸 분리해봤거든요. 사실은 너무 찐득거리고 보기만 해도 만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한번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오염된 렌지 후드망이고 그 제품은 연마용 세정제와 다목적 세정, LOC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 를 진하게 희석한 분무기거든요. 그리고 파워버즈, 그 청소에 활용할 수 있는 수세미가 따로 있어요. 그걸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가 희석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찌든 기름때이기 때문에 한 1대1 정도로 진하게 희석을 해서 작은 통에 소분해서 먼저 렌지 후드에 뿌려주시고 골고루 그러면 뿌리기만 해도 기름때가 약간 녹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주택용 연마 세정제를 바르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때를 불릴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파워버즈 살살 힘들이지 않고 문질러 주시면 진짜 새 것 같이 되거든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만 세제를 바르고 세척을 했고 나머지 반은 그대로 놔뒀더니 이렇게 물이 엉겨 붙어가지고 기름때가 돼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깨끗하게 세척한 뒤에 사진을 기름때가 제거된 사진을 제가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워버즈 표면 세정용 수세미가 있어요.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파랗고 초록색인 부분인데 일단은 이 초록색 연한 부분에는 메쉬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진한 부분에는 강력 연마 입자가 들어있어서 부직포 수세미면, 이쪽 부직포 수세미면으로는 플라스틱, 유리, 도자기 등이 흠집이 나기 쉬운 제품에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광택이 있는 제품에는 기스가 나고 광택이 확 죽어버리거든요. 저도 싱크 보호를 세척을 한다고 여기 진한 부분으로 세척을 했더니 좀 기스도 보이고 광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청소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렌지 옆에 기름때 찌든 부엌 선반이나 이렇게 식용유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는데 기름때가 앉는 부분은 똑같이 이 제품을 사용해서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다목적 세정제 희석액을 분무하고 연마 세정제를 이번에는 여기 빨간색 소프트 버즈를 사용해서 여기 스펀지 부분으로 살살살살 녹이듯이 문질러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 부직포면에도 강력하진 않지만 연마 입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광택이 진짜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녹인다 생각하시고 발라준다 생각하고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행주라든지 키친타올로 닦아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찌들었고 이제 눅눅하게 되어 있으면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행주 삶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준비물은 다 드신 프로틴 빈통이랑 다목적 세정제, 네. 다목적 세정제와 반뚜껑이랑 표백제 반뚜껑이 필요하거든요. 여름철 행주는 자주 사용하는 반면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다시 사용하고, 그리고 실내에 이렇게 널어놓기 때문에 금방 건조되지도 않고 해서 냄새가 나거나, 저도 모아서 삶아 빨려고 며칠을 놔뒀더니 음식물 오염 부위에 곰팡이가 생겨서 꺼멓게 변색이 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매일 삶아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저도 한번 하룻밤을 재워놨더니 진짜 뽀얗고 곰팡이 자국도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일단 프로틴 빈통에 다목적 세정제 반뚜껑, 표백제 반뚜껑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행주를 넣고 골고루 이렇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하룻밤을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저녁에 설거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프로틴 뚜껑을 너무 꽉 닫지 마세요. 왜냐하면 LOC와 표백제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생성하는데, 이 거품이 많이 일어나서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뻥 하고 이렇게 뚜껑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 닫아 놓으시고, 프로틴 통은 옥수수 분말이 함유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는 행주가 비위생적이고 귀찮고 쓰기 싫어라고 하신다면 빨아 쓰는 디시 타월, 여기 보라색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제품은 100% 천연 펄프와 부직포를 결합시킨 하이드로닉 공법을 적용을 해서 흡수력이 우수하고 여러 번 빨아도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하이드로닉 공법은 부직포와 이 천연 펄프를 압축시켜서 잘 붙여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쥐어 짜도 쉽게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키토산과 자몽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게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 구균에 대한 항균 효과도 있어서 닦아내면 항균 효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행주를 쓰시지 않은 분들은 디시 타월을 쓰시기를 권해볼게요. 그리고 싱크대 배수구나 세면대 배수구 청소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사진도 약간 혐짤이거든요. 비위가 약하신 분은 잠시 안 보셔도 돼요. 화면 넘겨볼게요. 이렇게 싱크대에 배수구 이렇게 거름망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사실은 조금만 방치해놔도 어느 집에나 이런 때가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백제랑 이제 다목적 세정제를 활용해서 이제 청소를 해볼게요. 표백제 가루를 종이컵 2분의 1 정도 골고루 뿌려주세요. 거름망도 드러내고 그 안에 막고 있는 것도 덜어내고 해서 골고루 앞뒤로 깨끗이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이렇게 한 뚜껑에서 두 뚜껑 정도 이렇게 둘러준 다음에 따뜻한 물을 포트에 끓여가지고 1리터 정도를 높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싱크에서 높이 들어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거품이 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후된 배관이면 너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배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 주방 배수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은 오래 사용하면 기름
물기가 빠지고 딱딱하게 경화되거나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손상될 수 있으니까 표백제 효과가 증대되는 40도씨 이상의 한 60도씨, 40도씨 그 사이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거품이 일면 뚜껑을 닫으세요. 그대로 하루만 지나면 물로만 흘려보내도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거든요. 뚜껑을 닫으시는 이유는 뚜껑을 열어놓으면 거품이 계속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뚜껑이 그냥 힘이 없으면은 거품 때문에 열릴 수도 있으니까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서 그 뚜껑 위에 올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품이 배수관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배수관까지 청소되는 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염도가 많이 심하다. 이건 물로 헹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하면 그 소프트 버즈를 이용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 배수통, 거름망 청소도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배수구 청소도 했지만 거름망은 자주 씻고 싶다라고 하시면 섬유 표백제 한 뚜껑을 비닐봉지에 거름망과 같이 넣고 이때는 좀 뜨거운 물을 부어 주셔도 돼요.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비닐봉지를 꽉 묶어가지고 하룻밤 정도 해놓으면 거기에 있는 묵은 때라든지 그런 것도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속의 표백제의 살균 효과를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집 주방인데요. 이렇게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 식기 건조대가 여기 삼각형 코너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주 드러내지 않고 이번에 청소한다고 드러냈더니 이제 이게 대리석 무늬가 아니에요. 이거 하얀 얼룩이에요. 이게 물자국과 물때가 계속 생기고 요 위에 이제 선반이 있다 보니까 거기 식기에서 흘러내린 물자국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무늬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수돗물에 있는 석회질 성분이 이렇게 말라붙으면서 이렇게 하얀 얼룩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수전도 광택을 잃고 지금 이렇게 얼룩이 많이 생겨 있죠. 이때도 주택용 연마 세정제 고운 연마 입자가 들어가 있는 연마 세정제를 이번에도 소프트 버전, 광택이 줄어들면 안 되니까요. 스펀지 부분으로 연마제 부분 말고 스펀지 부분으로 부드럽게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진짜 물로만 헹궈내고 이렇게 물기만 제거한 사진이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진짜 반짝반짝하고 그 뒤에 있는 묵은 물때, 석회 침전물 같은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주방에 또 한 군데 세균 번식 장소가 있는데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청소 혹시 자주 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집에 있고 냉장고도 아이들 손이 진짜 자주 닿잖아요. 자주 열고 닫으면서 기온차 때문에도 세균 번식이 진짜 쉬운 환경이 되는데 10개 희석한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에로시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10개 희석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사용법, 제품 밑에 보면 일반적인 사용법, 그리고 전용 분무용기 사용법에 따라서 희석 농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이라는 거는 닦아내고 헹굴 필요가 없는 제품들. 그리고 분무용기는 다시 한번 닦아내거나 이제 뭐 식기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마룻바닥이라든지 이런 거 뭐 가구나 가전 같은 걸 닦아낸다면 분무용기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사용할 때 희석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5리터 대용량 바스켓에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한 뚜껑 반 30ml를 넣는 거예요. 뚜껑이 20ml거든요. 그래서 30ml면 한 뚜껑 반을 넣으시면 되고, 제가 그 다이소에 다이소 얘기해도 되겠죠? 다이땡의 직사각형 투명 밀폐 용기. 그러니까 큰 김치통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10리터짜리가 3,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음식물을 담을 게 아니라 이 청소 용도로는 그 정도 이렇게
사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리터짜리의 반을 5리터 물을 채우고 거기에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넣어서 희석을 해가지고 그 물에다가 행주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주로 냉장고 안을 구석구석 닦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닦아낼 필요 없이 은은한 향도 나면서 깨끗이 청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밖에 손잡이 부분도 행주로 반복해서 행주를 적시고 닦아주고 적시고 닦아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분무 용기에 희석할 때는 주의사항이 물을 먼저 넣고 세제를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먼저 넣지 않고 세제를 먼저 넣게 되면 일단은 물을 넣으면서 거품이 발생을 해서 원하는 양만큼 물이 안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분무 용기에도 이렇게 농금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먼저 뭐 1대1로 하든지 2대1로 하든지 3대1로 하든지 9대1로 하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먼저 넣으시고 세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주방을 벗어나서 욕실 청소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세면대인데요. 사실은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온 가족이 자주 사용하고 여러 번 사용하고 그리고 물때뿐만 아니라 비누때 그리고 세면대에서 화장을 지우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름때가 진짜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손자국이 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욕실 세정제를 아메이 분무 용기에 3분의 1 희석 부분에 375ml를 넣고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500ml짜리 세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염도가 심한 곳은 1대1로 섞으셔도 돼요. 그래서 희석 용도에 맞게 희석하시면 되고 희석 비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무 용기에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을 먼저 넣고 세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무 용기 여기 앞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2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뚜껑을 닫았을 때는 거품형으로 분사가 되고요. 뚜껑을 열었을 때는 넓은 이제 표면에 할 수 있는 분무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욕실에 여기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전 같은 경우는 거품형으로 쫀쫀하게 계속 이렇게 세제가 묻어서 때를 녹일 수 있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사진 청소했을 때 이렇게 정말 뿌려놓고 15분 뒤에 물로만 헹궈냈거든요. 수세미 문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때를 불릴 시간만 주고 물로만 이렇게 씻어내도 진짜 반짝반짝한 수전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염 부위가 심하다 하는 곳은 이제 청소용 수세미 여기 스펀지 부분으로 문질러 주시면 되고 이게 강력한 세정 효과는 물론이고 진짜 락스는 쓰면 많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건 신선한 향까지 나서 기분이 진짜 좋아지실 거고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청소 후에 바로 아이들이 만져도 걱정 없거든요. 그리고 욕실 세정제 여기도 이제 희석할 수 있는 방법하고 제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욕조가 없는 욕실도 많지만 사실은 욕조가 욕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용 연마 세정제 요걸 이용하시면 일단 펴 바르듯이 뿌리고 청소용 수세미 여기도 연마제 있는 부분 말고 스펀지로 발라주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면에 발라주신 다음에 시간이 조금 뒀다가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진짜 청소 전과 다르게 환해진 욕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욕조만 깨끗하게 반짝반짝 반질반질하게만 돼도 욕실 전체가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샤워 부스의 유리도 그리고 변기 외부도 도기 부분이니까 똑같이 청소하시면 되고 이것도 세제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독한 냄새가 안 나서 아이들한테도 안전하고 청소하는 나한테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연마 세정제는 아주 미세한 연마 입자가 들어있어서 소량만 사용하시고 소프트 버즈나 파워 버즈도 부드러운 면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요.
LOC 세제들이 모두 오염이 강한 부위에는 때를 불릴 수 있게 도포해 놓고 몇 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둔 다음에 문지르거나 헹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활용도가 많죠. 이렇게 자동차 휠까지 닦아내실 수 있고, 저는 그 색깔이 변한 은수저나 액세서리도 부드러운 헝겊에 묻혀서 살살 닦아내니 은 제품 같은 경우는 색이 돌아왔거든요. 이때도 부드러운 헝겊으로 수세미로 문지르는 거 말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욕실 삶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표백제, 세탁용 표백제 그 부분을 되직하게 개어서 페인트 칠하듯이 온 벽면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서 뜨거운 물로 헹궈주시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거든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욕실문을 닫고 그거를 이제 방치해 주셔야 되고, 욕실 벽도 우리가 그 샤워하면서 거품 같은 게 튈 수 있는데 이렇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거나 이제 잦은 물 사용으로 인해서 물때라든지 작은 곰팡이도 생길 수 있거든요. 타일 사이사이라든지. 그래서 한 번쯤은 큰맘 먹고 욕실 벽에 표백제를 발라서 하룻밤 재워두는 욕실 삶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닥 청소 할 건데요. 청소기로 자주 청소는 하지만 걸레질은 자주 하시나요? 저는 걸레질을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요. 쪽으로 앉아서 하면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해서 잘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린아이가 집에 있거나 자식 생활을 주로 하시면 걸레질 안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희석한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 아까 분무 용기에 희석한 세제를 분무 형태로 뿌려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극세사 맙 세트로 걸레질을 해주면 진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헹궈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마르고, 그리고 찌든 때와 먼지를 깨끗이 제거하고 닦은 자국도 남지 않고 세제 잔유물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바닥을 기어다녀도 안심이 되고, 요즘같이 습도가 높은 날에도 바닥을 이제 다목적 세정제를 통해서 닦고 나면은 진짜 뽀송뽀송한 느낌이 발바닥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 후 오염된 맙은 어떻게 씻으셔야 될까요? 이거를 또 씻는 것도 너무 귀찮으시잖아요. 걸레를 손으로 빠는 게 너무 귀찮으시잖아요. 세탁기에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낮에 이게 청소를 한 다음에 대야에, 욕실의 대야에 다목적 세정제와 표백제를 풀고 거기에 맙을 담궈놔요. 그러면 저녁에 샤워하기 전에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저녁에 샤워하기 전에 앉아서 이렇게 쪼물쪼물하면 진짜 시커먼 때가 줄줄 나오거든요. 그래서 헹궈서 말려주시면, 밤새 말려주시면 다음날 또 깨끗하게 걸레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손빨래 걸레 빠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세제 활용해서 물에만 담가 넣어도 찌든 때가 다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유리창도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활용해서 이제 닦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 유리창에 스티커 되게 많이 붙였어요. 스티커도 붙이고 테이프도 붙이고 색종이도 풀칠해서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떼내기, 스티커 떼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이 주요 용도는 아니지만 프리워시 세제를 스티커 위에 뿌려놓고 한 1, 2분 정도 있으면 접착제 부분이 분리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 희석한 걸로 분무해서 유리창을 닦게 되면 그 닦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헹궈낼 필요도 없으니까 깨끗하게 닦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이는 극세사 디시타올, 사실은 키친타올도 신문지도 뭐 이런 다른 걸레도 닦아보지만 사실은 거기에 있는 먼지들이 유리창에 묻어가지고 아주 여러 번 힘들게 했었어야 됐잖아요. 여기 극세사 디시타올로 하게 되면 퀸 같은 이제 스텐 냄비, 그것도 얼룩이 자주 지는데 물기를 진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먼지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창문 닦거나 할 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차량 내부도 아이들이 자주 이동하면서 타고 구석구석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희석한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와 아까 말씀드린 극세사 디시타올로 닦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차량 내부도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안쪽 부분은 그 분무 용기에 희석한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를 뿌리고 타올로 닦아내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잔여물이 남지 않고 닦아낸 흔적도 없고 먼지도 남지 않기 때문에 차량 내부도 깨끗이 닦으실 수 있고, 그리고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는 재오염 방지 기능이 있어서 훨씬 손때도 덜 묻고, 그리고 은은한 향도 나고, 그리고 먼지도 많이 안 앉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량 내부도 이렇게 해주시고, 차량 외부도 아까 말씀드린 주택용 연마용 세정제로 이제 수세미 활용해서 휠 같은 것도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세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왕 해야 되는 청소라면 진짜 안전하게 이제 검증된 인증받은 세제들을 사용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육아도 가사도 장비빨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명품 세제들로 몸 편하게 슬기로운 주부 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방학을 함께 보내셨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